다음은 부업 시장의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작년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수출하는 기업들은 좀 하반기에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내수는 특히 많이 위축이 되었죠.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수 중심의 업종들은 불황이 상당히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인제 그 와중에 일자리가 줄고 있고 늘어나는 곳은 이제 배송밖에 없죠. 예. 택배, 퀵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제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으로 변경 중이죠. 뭐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또 빅데이터가 이제 일반화되면 좀 활성화되면서 무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정직원이 줄면서 점점 파트타임, 뭐 알바, 프리랜서 요런 일들이 인제 많이 찾게 된 겁니다. 뭐 왜? 정직 일거리가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인제 한국 같으면 위시캣이라든지 크몽 요런 기업들이 인제 급성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는 인제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업에 대한 부분도 좋은 이제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사업기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 플랫폼화되지 못한 일자리가 무엇일까? 예 그러니까 고인고직 뭐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내 정보를 올리거나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직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또는 그것이 있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위시캣이나 크몽이 일단 이 분야에서는 1등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거기의 특징은 전 카테고리를 다 다루고 있죠. 당연하지만 전 카테고리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용적인 부분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 업종의 특징은 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즉 버티컬한 면에서는 아마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그런 불편함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실적을 볼 때 어떤 채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장려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그 크몽에서 혹시 크몽 아직 안 써 보신 분들을 위해서 크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온라인 강의 시장의 확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홈플레이 뭐 홈 인테리어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집에서 보면은 인제 애들 만약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공부를 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홈스테이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국 온라인 강의를 보겠죠.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예전 같으면은 직무 교육을 했죠.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런 뭐 두 가지 방향성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장이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크리에이터일 때, 여러분이 강사일 때 이미 강사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인제 직접 유튜브를 하시든지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클래스 원업 하시면 되겠죠.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파는 게 그분한테는 인제 돈 버는 방법인 거죠. 자 아직 강사는 아니지만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나 너무 잘해. 예를 들면 뭐 무슨 요리를 잘해. 뜨개질을 잘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영상의 시대에 맞게 유튜브 시대에 맞게 유튜브로 계속 올리시면서 감을 익히셔서 영상 강의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이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형태의 그 동영상 강의 플랫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시장은 이미 너무나 이제 좀 강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수학 선생님들을 뭐 많이 안다라든지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런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온라인 강의
대해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한 추천 영상은 유명하신 분이죠. 최근에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났던 그분이십니다. 무인화 시장. 우리 주변에서 무인이 어떤 게 있죠? 무인으로 돌아가는 거. 무인 모텔. 예를 들면 제가 지방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은 무인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 투입되는 종업원이 작을 거니까 비용이 좀 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나주에 출장 갔다 왔는데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무인 호텔은 예를 들면 5만 원이야. 그러면 5만 원짜리 가죠. 왜냐면은 그죠? 뭐 굳이 뭐 만 원 더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식당을 갔어요. 이미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요건 사실은 이 앞에 어떤 그 원인이 있었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일반화됐습니다. 많이 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무인화되어 가고 있고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같은 경우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마존 고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들어갈 때부터 그냥 쑥 지나가 가지고 물건 들고 쑥 나오면 됩니다. 계산 끝나고 이제 폰으로 이제 오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무인화를 하는 부분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제가 볼 때는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아마존 고도 실은 아마존 어떤 의도가 있냐면 저렇게 아마존 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저는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판매 그런 솔루션 서비스를 전 세계의 유통업체에 팔고 싶은 그런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무인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다 일반화돼 있어요. 돈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ROI죠, ROI. 제가 만약에 무인화하는데 1억을 써야 돼요. 그럼 제가 언제 요걸 다 회수할 수 있을까? 요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인 세탁방 최근에 퍼지고 있습니다. 무인 세탁방이 지금 이제 하나 지켜볼 만한 사례가 되겠고요. 뭐 코인 노래방은 이미 뭐 많이 활성화됐죠. 근데 코인 노래방은 사실은 이제 아직은 거기에 사장님이든 종업원이 있고 돈을 바꿔서 가죠. 근데 사실은 무인화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있을 거고 또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100% 그럼 사람이 없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마 어떤 이제 좀 계산이 필요하겠죠. 이 무인화란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비대면이라는 문화도 있고 어떤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계속 수요가 많은 분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과연 어떤 분야가 아까 아마존 고라든지 그런 식의 자본이나 어떤 기술을 투입해서 효율을 낼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제가 2013년에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가 실은 그때 약간 인상 깊었던 게 그때가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당마다 다 주문하는 게 사람이 안 하고 다 이런 키오스크를 썼어요. 상당히 그 당시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안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서 결국 이제 그런 걸 따라가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그 당시 일본의 그런 걸 보고 한국에도 이게 들어오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준비를 오래 해왔다면 뭐 또 잘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무인화가 확산될 건데 자, 그런 것 중에 내가 좀 하나 딱 가져갈 만한 사업벌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인 편의점 한번 그 사례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뭐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런 거 이미 동네에 나오고 있죠. 근데 청소라든지 관리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고 시장 확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아직은 불황이죠. 불황이다 보니까 불황에 잘 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고 시장이죠. 새로 뭔가 사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사는 거죠. 사실 이미 이 시장은 뭐 너무나 강자들이 많습니다. 뭐 네이버의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당근마켓. 특히 당근마켓은 정말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중고나라나 번개장터가 나온 걸 보고 야, 이 이상도 잘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고는 워낙 거래가 많고 수요가 많은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J커브가 가능한 거죠. 성장이 폭발적으로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 중고품 카테고리 또는 거래 방법 또는 어떤 수수료 뭐 예를 들면 이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 그래서 이 박스에 담아서 뭐 거래하는 이런 거에서 좀 차별화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이거 M&A 됐죠. 지금 불황이 앞으로 몇 년간 간다고 치면은 계속 잘 될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차별성 부분을 잘 좀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펭수가 아마 이거 당근마켓 광고성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21년 첫 영상으로 성공 사업을 위한 10가지 사업계라는 주제로 제가 다루고 있고, 마지막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사실은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더 핫한 게 많죠.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말하자면 2021년에 뭐 5대 중에 1대가 전기차가 될 거다. 이미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또는 뭐 양자 컴퓨팅 또 핫한 거 맞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실 분이 아마도 뭐 예비 창업자,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하시던 뭐 웬만하면은 이 인공지능과 관계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권하게 되었고요. 자, 또 하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인공지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뭐 안정망 강화 이런 게 한 3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뉴딜을 보면은 5G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그리고 융합 요 3가지를 가속화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조 원 정도를 들여서 5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작년 이제 뭐 내용은 말 못하지만 국방 분야라든지 뭐 제약 분야 몇 군데를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뭐 제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보통 단백질을 연구하거나 어떤 병균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자체를 그 실험실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듭니다. 뭐 3D로 만들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수학 공식이 주가 되는데 그런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임상 실험이나 비용이나 기간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또 활용되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게 응용할 분야가 정말 많겠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인공지능은 구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없으면 속 없는 만두와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정부지원사업자 심사 갔을 때 빅데이터를 한다는 인공지능 도입한다는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평가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주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있나 없나가 많은 차이가 나죠. 빅데이터를 쌓아온 곳이 있다. 그럼 그곳은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든 뭐 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지죠. 근데 그런 빅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뭐 앞으로 할 예정이다 정도밖에 안 된다. 구체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정말 말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매우 밀접한 관계인 거죠. 자,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왜? 당장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10번째로 권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 2007년에 미국에서 아이폰이 나왔고 한국에는 2009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폰의 UX, UI 강의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사업도 재기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UX, UI가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마법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좀 그렇고. 근데 그때 너무 환상이 컸어요. 아이폰을 보고 이 UX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일상화됐죠. 지금 일상화됐지만 그때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환상도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실제 파급력이 정말 크다라는 면에서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또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은 주도해 나갈 트렌드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 교육도 많이 이용해 보시고 또는 그 AI 대학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학비는 좀 비싸긴 한데 뭐 다른 대학원들보다는 좀 더 좀 비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연 교수님의 영상이고요. 성공 사업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10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하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도 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올해 사업을 이제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 3년 이하든 7년 이하든 단계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임직원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지원 사업뿐 아니라 그 밖에 사업의 A부터 Z까지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대로 많이 물어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 또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회신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코칭을 받고 싶다. 뭐 물론 코칭은 이제 유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인포 여기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너스랩에 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021년 성공 사업을 10가지 기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빠른 시간 내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쁘죠?